자, 리스 문제입니다. 다음 절 리스류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잔존 가치 중에서 보증되지 않은 금액 이게 뭐예요? 보증되지 않은 금액이 무보증 잔존 가치적 있죠?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스류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번이죠. 그러면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류 이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요즘 이자율 계속 높아지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리스료가 이자율에 따라서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이게 영가 매수 선택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고정 리스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해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뭐라고 그랬죠? 연간 구매 선택권이 있을 것,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을 것, 그쵸? 내용연수의 리스 기간이 대부분 상당히 차지할 것, 맞아요? 리스류의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 공정 가치의 상당액을 차지할 것, 뭐 이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리스 또는 수액 기초 자산 리스, 얘네는 금융리스로 굳이 분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아무리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단기 리스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죠? 1년 이내.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운용 리스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감가상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단기 리스 또는 수익 기초자산 리스는 그죠?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 이걸 우리가 염가 구매 선택권 이란 말 쓰는 겁니다. 이걸 염가 구매 선택권,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 염가 구매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리스 약정은 현재 리스류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 뭔 말인지 아까 설명했었죠, 그쵸?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3, 4번은 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은 연가 구매 선택권이 있을 것, 3번은 리스류의 현재 가치가 그죠? 리스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할 것, 그 다음에 3번은 소유권이 이전될 것, 금융리스의 예라고 했습니다. 3번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 금융리스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금융리스예요.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연가 매수 선택권이라고 그랬죠.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그죠? 내용연수의 리스 기간이 대부분이면 금융리스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의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때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 이거는 뭐죠? 운용리스예요. 운용리스. 렌트카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리스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단기 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설명했었죠, 그쵸?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현재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여러분, 무보증 잔존 가치 개념 아까 설명했었죠, 그쵸? 리스류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을 리스 채권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스 총 투자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수령하는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 합계액을 말한다. 이것도 맞고요.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 제공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리스 이용자한테 보증을 받지 않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투자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 합계액을 우리가 리스 총 투자라는 말을 씁니다. 리스 약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시일이 아니라 약정일 기준으로 해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리스 개시일이 아니라 약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 리스나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합니다. 5번 리스에 대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기초자산이 특수해서 해당 리스 이용자만이 주요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분류합니다. 이걸 우리가 범용성이 없다라는 말을 써요. 범용성이 없는 거. 범용성이 없는 거. 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 범용성이 없다라는 말을 써요. 운용 리스가 아니라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해줘요. 자,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무슨 리스지? 금융 리스라고 그랬죠. 이용자가 감가상각하는 거 금융 리스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용자가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3번이 맞는 거죠. 3번이 맞아요. 4번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 공정가치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금융 리스가 아니라 운용 리스로 분류하겠죠. 그렇죠? 금융 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달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때라고 그랬죠. 그렇죠?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와 현재 가치가 비스무리할 때 금융 리스죠. 이렇게 현저히 미달할 때는 운용 리스로 봅니다. 6번 다음은 리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리스 총 투자는 아까도 위에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액을 말합니다.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액. 자, 다시 한번 리스 총 투자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예요. 그래서 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액을 리스 총 투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순투자는 리스 총 투자를 리스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하며 리스 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가 지출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구성된다. 말이 어려워도 어쨌든 뭐 이번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순투자는 총 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하며 리스 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직접 원가를 합한 거. 네, 이걸 우리가 순투자라는 말을 씁니다. 내재이자율은 목표 수익률을 의미하며 내재이자율 산정 시에는 리스료만을 고려하고 무보증 잔존가치는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내재이자율은 뭐냐면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 밑줄 쳐봐요. 동그라미 1번에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 밑줄 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가 지출한 리스 개설 원가 밑줄 쳐보세요. 지금 밑줄 친 거 두 개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을 갖다 우리가 내재이자율이란 말 쓰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가 지출한 리스 개설 원가를 갖게 해주는 할인율. 이게 매년 리스료를 받는다라고 그랬죠. 리스료를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이걸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이게 비슷하면 금융리수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걸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내재이자율이란 말 쓰는 거예요. 내재이자율. 현재 가치와 공정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변동 리스료는 리스 기간 중에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해서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시간의 경과가 아닌 리스 기실 이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말한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계약했을 때보다도 지급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변동 리스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변동 리스료. 계약 당시보다 계약일 이후에 어떤 사건이나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변동 리스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7번. 운용 리스는 내가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거잖아, 그지?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거니까 이용자는 자산 부채를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이용자는 그냥 임차료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임차료 또는 리스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운용 리스는.
내가 그랬잖아. 지웅이가 제주도 가서 3박 4일 차를 빌리면 그 지웅이 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나 3박 4일 동안 차가 생겼다고 그래서 나 재산 이만큼 있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여기 잠깐만요. 이 건물이 선생님 거야 아니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운용리스예요, 금융리스예요? 운용리스지. 맞잖아. 매월 집세 내고서 쓰는 거잖아, 그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리스라고요? 운용리스로 쓰는 거야. 이거 일정 기간 지나면 소유권 이전해라 한테?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운용리스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그죠? 빵원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옳은것으로 씁니다. 여러분 리스료 밑줄 쳐봐요. 리스료 현재가치 밑줄 치시고 자산의 공정가치 밑줄 치시고 여기 칠판에 쓴 거지 뭐. 그죠? 현재가치와 공정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재 이자율. 내재 이자율.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리스 약정일에 대구 리스 주식회사 대구 리스 이용자와 기회장치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리스로 인해서 리스 이용자인 대구가 이자 비용 인식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을 물었습니다. 리스 기간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3년. 그리고 리스 기간 종료를 하면 소유권 이전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리스료 총액이 매년 10만 원씩이에요. 리스료 총액이 매년 10만 원씩 3회 후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리스 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4만 183원 나오겠죠? 매년 10만 원씩이니까 매년 10만 원씩이에요. 매년 10만 원씩. 그러면 그래서 30만 원 리스를 주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동일한 금액이니까 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연금연가. 거기에 2.40183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연금연가가 2.40183, 그렇지? 그러면 여기 봐요. 매년 지급되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얼마 나올까요? 24만 183원. 그래서 취득원가가 24만 183원이 되는 거고요. 잔존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잔존가치는 4만 얼마? 4만 183원.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5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받아 적어주세요. 소유권 이전 시에는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며 소유권 이전 시에는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 기간으로 감가상각한다.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시에는 내용연수를 감가상각하며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 기간으로 감가상각한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봐요. 리스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근데 3년 지난 다음에 소유권이 내 앞으로 넘어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계속 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잠깐만 리스 기간 3년이야. 3년 다음에 소유권 이전 안 하고 반납할 거야. 근데 반납한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때는 리스 기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할 때만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인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24만 183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정일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또 하나 받아 적어주세요. 현재가치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이 취득원가 이렇게 써보세요. 현재가치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이 취득원가. 이 현재가치와 지금 여기 봐요. 매년 지급되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곱하기 연금연가 한 게 24만 183원. 얘를 우리가 현재가치라고 하잖아. 공정가치,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이거 만약에 20만 원이면 둘 중에 작은 거 2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치와 공정가치는 작은 금액이 취득원가인데 여기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그냥 24만 183원이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4183원. 그러면은 4만 원이 감가상각비예요. 4만 원이 감가상각비. 무릎이 이제 감가상각비만 물은 게 아니라 뭘 또 물었습니까? 이자 비용을 물었죠, 그렇죠? 이자 비용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현재 가치 곱하기 시장 이자율 12%. 얘가 이자 비용이잖아요. 현재 가치 여기 봐요. 현재 가치 곱하기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 저기 이자 비용 우리 4,000원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곱해봐. 얼마 나오나?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오나 곱해보세요. 28,822원. 28,822원. 두 개 더해줬더니 얼마가 됩니까? 68,822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68,822원입니다. 자, 이 문제 잘 봐요. 소유권이 이전될 거지. 그러면 다 계속 내 거지, 그치? 그냥 내용 연수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소유권 이전은 안 할 거야. 소유권 이전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리스 기간이 몇 년이야? 짧적이죠? 3년. 대부분 짧게 나와요. 3년.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요. 자, 리스류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이 취득원가인데 똑같다고 그랬죠? 그쵸? 똑같으니까 그냥 취득원가는 24만 183원이 되는 거고요. 5년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서 4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왔고, 이자 비용은 현재 가치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해주면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0번. 1월 1일에 주식회사 부산과 리스기간 3년에 차량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금융리스가 아니라 즉 리스를 지급 기회는 다음과 같다. 2001년도에 인식해야 될 리스료는 얼마인가? 기초자산은 수익자산이라고 가져간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리스료가 매년 값이 다르죠, 그렇죠? 수익자산은 다 더해서 나누기 3년이니까 3을 해주시면 돼요.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다 더해서 나누기 3년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00만원 나오죠? 네. 답은 2번. 11번. 매 기말 15,000원이 지급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4년간의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무슨 리스예요? 금융리스예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금융리스입니다. 리스 약정 현재 리스료의 현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만원. 리스료의 현가는 4만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빵원일 때 감가상각비를 물었네.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현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4만원. 리스료의 현가 4만원 나와 있고 공정가치는 안 나와 있죠, 그쵸? 그냥 4만원 나누기 5년. 네, 그럼 얼마 나오죠? 8,000원.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리스 기간이 아니라 내용연수 갖고 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다시 한번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리스 기간이 아니라 내용연수 갖고 해주면 된다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4만원 나누기 5년에서 8,00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12번 문제도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찾아봐. 맨 밑에 자료 봤더니 리스 기간 종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은 리스 자산의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 네, 그 10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2만원.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2만원. 미흡이 보는 거예요. 리스료의 현재 가치 12만원. 그 다음에 리스 실행 현재 공정가치 12만원. 지금은 가짜 금액이 그치? 다르게 나올 때는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작은 금액이 취득원가라고요. 둘 중 작은 금액이 취득원가. 요선 똑같아요. 12만원. 나누기 10년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2,000원. 12,000원.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는지 먼저 꼭 확인을 해서 소유권 이전되면 내용연수 갖고 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리스 기간 갖고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고 현재 가치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13번. 자, 리스에 대한 설명에도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범용성이 없는 거는 금융리스 맞죠? 범용성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범용성이 없는 기초자산의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건 맞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서
사유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밑줄 쳐봐요. 사유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 리스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금융 리스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리스 이용자는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 자산 리스에 대해서는 금융 리스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뭐 정수기처럼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굳이 금융 리스로 분류해서 자산 부채 잡고 감가 생각하고 그럴 이유 있다 없다? 없다고요. 리스 약정을 현재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금융 리스로 분류한다고 그랬고요. 3번도 맞아요. 리스료의 현재 가치,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가 뭔 말인지는 알죠?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무보정 잔존 가치는 지금 의무 없다고 그랬죠, 그쵸? 리스료에 포함한다? 리스료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그랬지, 그치? 아까 비교 설명해 줬었잖아, 그쵸? 그래서 무보정 잔존 가치는 지금 의무도 없고요. 리스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에 틀렸어요. 14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습니다. 리스 이용자의 땡땡땡은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유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자산 취득에 필요한 차입금에 관련된 이자율을 우리가 증분 차입 이자율이란 말 씁니다. 증분 차입 이자율. 답은 2번이고요. 자, 15번. 매년 말 지급될 고정리스료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매년 말 지급될 고정리스료. 이걸 물었어요. 매년 말 지급될 그지? 고정리스료지, 그치?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매년 말 지급될 고정리스료지, 그쵸? 이거 곱하기 현가야, 연금 현가야? 연금 현가죠. 그래야지 뭐가 나오는 거지? 현재 가치가 나오겠지?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는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 나와 있어요.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는 50만 원. 리스 기간은 3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정액으로 지급한다. 하나, 둘, 셋. 리스료는 매년 말 정액으로 지급한다. 내재 이제 주식회사 3일은 리스 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약정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만 원. 여기 봐요. 리스 기간이 끝나면 5만 원에 리스 기간 끝나면 5만 원에 영가 구매 선택권을 내줬단 말이죠. 5만 원. 내재 이자율이 10%일 때 3기간, 4기간에 연금연가와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현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봐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짜리죠. 자, 그럼 이거의 현재 가치, 이거의 현재 가치를 구해볼까요? 자, 물음표시 곱하기 연금연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2.48685. 2.48685. 5만원 곱하기 현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7513일. 7513일. 이렇게. 자,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매년 말 지급되는 고정 리스료. 금액이 똑같지, 그치? 그럼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 연금연가. 내재 이자율이 몇 퍼센트? 10%. 내재 이자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내재 이자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현재 가치와 공정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지, 그치? 지금 이 공정가치가 두 개 더해준 공정가치가 50만 원 나와 있죠, 그쵸? 거기 봐봐요.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는 50만 원. 두 개 더해준 값이 50만 원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자, 매년 말 지급되는 고정리스료 곱하기 연금연가 요 값, X값과 5만원 곱하기 현가 0.7513을 해봐 빨리. 0.7513일 5만원 곱하기 0.7513을 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37,565원. 37,565원. 자, 이 현재 가치 두 개를 더해준 거 있잖아요. 고정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영가 구매 선택권의 현재 가치 두 개 더해준 게 공정 가치랑 똑같은 게 내재 이자율이라고요. 내재 이자율이라고요. 똑같은 게 그래서 공정 가치가 5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해준 게 50이니까 x 플러스 37,565원은 50만 원. x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40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 62,435원 x값이겠죠. x는 462,435원. 아니지? 내가 잘못 계산했지, 그치? 미안해. x 곱하기 2.4868호지, 그치? 그 여기에 얘가 뭐예요? 2.48685x죠. 2.48685x지, x, 그치? 그래서 얘 플러스 얘가 얘잖아요. 맞잖아. 얘 곱하기 연금형가 5만원 곱하기 현가, 그죠? 5만원 곱하기 현가한 게 이 값이지, 그치? x 곱하기 연금형가는 2.48685 그럼 2.48685x잖아, 그치? 그래서 2.48685x 플러스 37,565원 얘가 공정가치 50만원이라고요. 현재가치와 공정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이 내재이자율이라고 했으니까 내재이자율이 10%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공정가치가 50이면 두 개 더해주고 5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2.48685 x는 얘가 넘어가면 462,435원 x는 얘 나누기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해봐요. 462,435 나누기 2.4868 462,435 나누기 2.4868 얼마 나오니? 185,952원. 18만 5천 얼마? 952원. 952원 이렇게. 매년 지급되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 그죠? 연가 구매 선택권 3년 뒤에 연가 구매 선택권이 있는 금액이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의 현재 가치 두 개 더해준 게 공정가치 50만 원. 두 개 더해서 공정가치가 50만 원인 거예요. 내재이자율이 10%일 때 공정가치 50만 원이니까 두 개 값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식을 세우면은 이게 x 값이니까 2.48685x 플러스 37,565원은 50만 원이라는 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x값 계산해 주시면 185,952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6번) 리스 계획을 SM과 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스 개시일에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었습니다. 리스 채권은 자 주식회 3일은 리스 개설일에 기초 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85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개설원가가 얼마 생겼다고 그랬어요? 23,398원 생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리스 자산 투자 금액이죠. 네. 그게 리스 자산의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토탈. 우리 왜 자산을 취득할 때 차량 취득하면 차량 취득록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게 직접 계산 원가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차량을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면은 차량 취득세, 등록세 들어가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나와 있죠, 그쵸? 근데 그거라고요. 그냥 85만 원에다 얼마? 23,398원 더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873,398원. 873,398원. 네, 이게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17번 차량 방문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었어요.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 기간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3년. 고정 리스를 얼마를 받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5만 원. 15만 원. 그 다음에 리스 기간 종료 시 추정 잔존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중 주식회사 3일이 보증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리스 3일이 보증한 부분이 5,000원이고요. 그럼 3일이 무보증한 건 얼마가 되는 거죠? 만원 중에서 잔존가치 만원 중에서 보증한 부분이 5,000원이니까 무보증 잔존가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년 고정리스료를 15만 원을 준다라고 그랬으니까 15만 원 곱하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출할 때는 뭐예요? 연금연가를 내주시면 되는 거죠. 연금연가 15만 원 곱하기 연금연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2.48685 2.4868로 됐어요? 그 다음에 550 저기 6번 문제를 잠깐만 한번 봐봐. 6번 문제. 여러분 6번 문제 보시면은 리스 총 투자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액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보증 잔존가치가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무보증 잔존가치 5,000원이라고 그랬지, 그치? 잔존가치 5,000원, 만원 중에서 주식회사 3일이 보증한 금액이 5,000원이니까 무보증한 금액은 5,000원이잖아, 그치? 그럼 5,000원 곱하기 현가 5,000원 곱하기 현가 0.7513일 이렇게 0.7513일 두 개 더해주시면 그게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해봐요. 15만원 곱하기 2.48685 그 다음에 5,000원 곱하기 0.7513일 두 개 계산해서 더해주시면은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 376,784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76,784원 2번